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화학 반응의 규칙성 1. 물질이 변하기도 해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주말 아침 아람이네 부모님은 빵을 굽고 채소를 자르며 아침 준비를 하고 계시고 아람이는 빵에 버터를 바르며 식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요리 끝나려면 아직 멀었어요. 잠시만 기다리렴. 이렇게 요리할 때 다양한 물질의 변화가 관찰돼요. 채소를 자르면 채소의 모양이 변하고 물을 가열하면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고 물을 가열하는 동안 연료가 빛과 열을 내며 타죠. 빵을 구우면 빵의 맛, 향, 색깔이 변하고 금방 구운 따뜻한 빵에 버터를 바르면 고체 상태인 버터가 녹아서 액체 상태로 변하잖아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는 다양한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초를 연소시킬 때 나타나는 변화를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거고요. 연소라고 하는 거는 물질이 산소와 반응해서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것을 연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실험을 해보면요. 첫 번째, 양초를 연소 숟가락에 꽂고 불을 붙인 다음에 촛농이 생기면 유리판에 떨어뜨려요. 떨어뜨린 촛농은 어떻게 변하나요? 액체 상태인 촛농이 굳어서 고체 상태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과정 1의 결과 이 양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할까요? 그러니까 액체 양초가 고체 양초가 되는데 액체 양초와 고체 양초는 둘 다 양초의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 과정에서 양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실험이요. 연소 숟가락을 직기병 안에 넣고 유리판으로 직기병 입구를 덮는 거예요. 3번 양초의 불이 꺼지면 직기병 안에서 양초를 연소시키면 점점 직기병 안에 산소가 적어지겠죠? 그러다가 산소가 없어지면 양초의 불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양초의 불이 꺼지면 직기병에서 연소 숟가락을 꺼내고요. 직기병 안쪽에 액체 방울이 맺혀 있는데 여기에 파란 염화 코발트 종이를 대어보는 거예요. 파란색 염화 코발트 종이의 색깔은 어떻게 변하는가 관찰을 하면요. 파란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게 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파란색 염화 코발트 종이는 물을 흡수하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붉게 변하는 걸 봤을 때 여기 액체 방울은 물이다. 그러니까 양초를 연소시키면 물이 생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석회수를 직기병에 5분의 1 정도 붓고 유리판으로 덮은 다음에 직기병을 흔들어서 석회수의 변화를 관찰하는 건데 석회수는 어떻게 변하냐면요.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져요. 석회수는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면 뿌옇게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양초의 연소 결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실험이죠. 자, 그러면 2번, 3번 볼게요. 자, 과정 3의 결과 양초의 고유한 성질이 변했느냐. 양초가 연소되면 물이 생성되었으니까 양초가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 이 물로 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고유한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만이 가지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초의 고유한 성질은 양초만이 가지는 성질을 얘기하는 건데 양초가 연소되어서 물이 되었다는 것은 물은 양초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초를 연소시키면 양초는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번에 과정 4의 결과 양초의 고유한 성질이 변했냐. 마찬가지죠. 양초가 연소되었을 때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었으니까 양초는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양초의 연소에 대한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양초에 불을 붙여서 양초를 연소시키면 이 양초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해서 이 양초가 물과 이산화탄소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거죠. 자, 그러면 양초의 연소를 가상실험으로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양초가 연소하는 단계를 보면 1단계는 고체 양초가 녹아서 액체 양초가 되는 거고요. 2단계는 액체 양초가 기체 양초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는 이 기체 양초가 산소와 결합해서 연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분자 운동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고체 양초가 녹아서 액체 양초가 됐잖아요. 그리고 액체 양초가 이게 심지를 타고 올라가면 기체 양초가 되는데, 이 기체 양초가 보면 산소랑 반응하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과정을 연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봐요. 산소랑 반응하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변하잖아요. 지금까지 양초를 연소시킬 때 나타나는 변화를 알아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변화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 변화 여부에 따라서 물리 변화, 화학 변화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양초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물리 변화는 어떤 거냐면요. 아이스크림이 녹아요. 그러면 고체 아이스크림이 액체로 상태 변화, 즉 융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컵이 깨져요. 그러면 컵의 모양이 변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태나 모양만 변하는 경우에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변하지 않죠. 고체나 액체나 아이스크림의 성질은 똑같고 컵이 깨지기 전이나 깨진 후나 컵의 성질은 똑같잖아요. 이렇게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서 상태나 모양만 변하는 현상을 물리변화라고 하고요. 자, 그 외에도 용해나 확산도 마찬가지로 물리변화에 속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각설탕이 물에 녹아요. 이런 거를 용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고체 설탕이나 녹은 설탕이나 설탕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용해는 물리변화이고요. 자, 이번에는 꽃 향기가 퍼져나가요. 이걸 확산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꽃향기의 성질이 변하지 않죠. 그래서 확산도 물리변화에 속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상태 변화, 모양 변화, 용해, 확산 같은 경우에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변하지 않으니까 물리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물질이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을 화학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바나나가 익는 거를 볼게요. 처음에는 푸른색을 띠는 바나나는 단맛이 없는 녹말로 되어 있는데요. 익어서 노란색을 띠는 바나나가 되면 단맛이 나는 당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녹말이 당으로 바뀌는데 녹말과 당은 고유한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이에요. 이런 변화를 화학변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철이 녹슨다. 마찬가지예요. 철이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을 하면 붉은색의 녹이 되는데 이 녹은 산화철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철이 산화철로 바뀌는데요. 철과 산화철은 고유한 성질이 다른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철이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 산화철로 변하게 되는 이 현상은 화학변화에 속하는 거죠. 자, 또 김치가 씌어진다는 것도요. 김치가 오래되면 김치에 있는 단백질이 각종 미생물에 의해서 젖산, 탄산, 아세트산 등의 유기산으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단백질이 유기산으로 바뀌어서 신맛이 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단백질이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화학 변화에 속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성냥이 탄다. 이거는 양초에서 했던 것처럼 연소현상인데, 연소현상의 경우에는 이렇게 성냥에 불을 붙이면 이 성냥이 공기 중의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면서 빛과 열을 내면서 타게 되고, 이걸 연소라고 했는데, 이때 이 성냥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되고 또 재가 남잖아요. 그때 성냥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이산화탄소, 수증기, 그 다음에 재라고 하는 성질이 다른 물질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소현상도 화학 변화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습지에 1번 양초를 연소시킬 때 나타나는 변화 정리해 볼게요. 가에서는 고체 양초가 융해되어서 촌농, 액체 양초로 흘러내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것은 물리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왜냐하면 고유한 성질의 변화가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연소 후에 나, 다 실험을 했잖아요. 나에서는 파란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게 변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양초가 연소 후에 물을 생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에서는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양초가 연소 후에 이산화탄소를 발생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나, 다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양초를 연소하면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기 때문에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학습지 2번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를 보도록 할게요. 자, 물리변화의 정의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 등이 변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화학변화의 정의는 어떤 물질이 처음과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를 모형으로 예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상태 변화하는 것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보이는 이것이 물분자죠. 분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물분자는 산소 원자 하나랑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한 H2O, 이것이 물분자인 거죠. 자, 그랬을 때 물이 액체 상태일 때는 물분자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데, 물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기체 수증기로 상태 변화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상태 변화와 같은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분자 자체는 변하지 않고 분자의 배열만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분자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물리 변화에서는 분자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 변화에서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화학 변화의 모형을 보면요. 액체 물을 분해를 시켜서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를 만드는 그런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그때 물 분자가 여기 보시면 수소 기체 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 있는 H2 분자로 되어 있고요. 산소 기체 분자는 O 원자 두 개가 붙어 있는 O2 분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분해라고 하는 화학 변화를 시키면 물 분자가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로 변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어서 이렇게 원자가 재배열을 하게 되어서 이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의 종류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의 물질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 분자니까 물의 성질을 갖고 있었겠지만 화학 변화 후에는
수소 분자니까 수소 분자의 성질, 산소 분자는 산소 분자의 성질, 이런 식으로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바뀌는 현상이 바로 화학 변화인 거예요. 자, 그러면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서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정리해 볼게요. 자, 물리 변화에서는 변하는 것이 분자의 배열만 변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요, 원자 배열. 그렇죠. H 두 개의 O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원자 배열은 변하지 않죠. 그리고 원자의 종류와 개수. 자, 변화 전에 수소 원자 세어보면 총 12개, 산소 원자 총 6개, 변화 후에도 수소 원자 총 12개, 산소 원자 총 6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았어요. 자, 또 분자의 종류와 개수. 자, 변화 전에 물 분자 6개, 변화 후 물 분자 6개. 분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으니까 물질의 성질이 안 변하는 거죠. 물 분자가 그대로 있으니까 물의 성질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 질량. 총 질량은 원자들 질량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총 질량은 변화 전에 수소 원자 12개 질량 더하기 산소 원자 6개 질량이고요. 물리 변화 후에도 총 질량은 수소 원자 12개 질량 더하기 산소 원자 6개 질량이니까 물질의 총 질량은 물리 변화에서 변화가 없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화학 변화를 비교해 보면요. 화학 변화는 변하는 것이 원자 배열 변화죠.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가 붙어있던 배열이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한 거,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한 걸로 원자의 배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분자의 종류와 개수도 바뀌죠. 변화 전에는 물 분자 6개였는데 변화 후에는 수소 분자 6개랑 산소 분자 3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분자의 종류가 바뀌었고 분자의 수도 6개에서 총 9개로 분자의 수도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분자의 종류가 바뀌니까 물질의 성질이 바뀌겠죠. 처음에는 물의 성질이었는데 변화 후에는 수소 성질과 산소 성질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변하지 않는 거는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죠. 자, 변화 전에 수소 원자 12개, 산소 원자 6개인데 화학 변화 후에 똑같아요. 수소 원자 12개, 산소 원자 6개.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 거고요. 물질의 총 질량도 안 변하죠. 아까랑 마찬가지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변화 전에 수소 원자 12개 질량 더하기 산소 원자 6개 질량 했는 거, 변화 후에도 수소 원자 12개 질량 더하기 산소 원자 6개 질량 했는 거니까 화학 변화 전후에 이 물질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학습지 3번, 화학 변화가 일어난 증거가 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면 화학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색깔, 냄새, 맛 등이 변해요. 자, 예를 들어서 가을에 단풍이 들잖아요. 그러면 초록 잎에서 붉은 잎으로 색깔의 변화가 있는 거죠. 이런 색깔의 변화 혹은 냄새, 맛의 변화가 있으면 화학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어떤 물질이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빛과 열이 발생했으면 화학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소 현상이 있죠. 자, 알코올의 연소인데요. 알코올 램프 심지에 불을 붙이게 되면 알코올이 연소되어서 빛과 열이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빛과 열이 발생하면 화학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기체 발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달걀 껍데기와 묽은 현상을 반응시키게 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해서 이 기체가 있으니까 거품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런 기체가 발생하면 화학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앙금 생성이고요. 앙금은 물에 녹지 않는 고체를 얘기하는 거 알죠?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 수용액, 그러니까 소금물에 질산은 수용액을 넣어서 반응을 시켜주면 흰색의 염화은 앙금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앙금이 생기면 화학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겼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되는 현상 4가지를 설명해 보았어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